지금 2차 전지는 2035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법적으로 딱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IRA 법안 통과돼서 사실은 2차 전지를 위한 법안이에요. 그 CRMA 법안이 취지가 똑같아요. IRA 법안처럼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왜 들어오냐면 네, 오늘 모신 분은 금양 홍보이사시죠? 박순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배터리 아저씨로 요새 인기를 끌고 계시는 우리 박순혁 이사님. 예. 요즘 모든 산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앞으로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그다음에 주가와 관련해서도 괜찮은 부분이 이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 두 개를 양축으로 꼽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도체는 제껴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만. 예. 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산업이 이제 그 태동해서 성장해서 이제 성숙하다가 이제 쇠퇴하는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데 반도체는 지금 성숙 단계예요. 네. 예. 추가적으로 이제 그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높고 깊은 해자를 갖고 있었는데 그 해자가 그 격차를 좀 더 벌리기가 기술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장비 담당 애널리스트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제 그 경쟁력을 계속해서 키워왔냐면 이제 그 나노 공법, 나노 숫자를 계속해서 줄이는 형태로 옛날에 그 일본 애들이 이제 30나노 할 때 삼성전자는 20나노 하고 일본 애들이 20나노 하면은 삼성전자가 10나노 하고 이런 식으로 초격차라고 표현했었죠. 예. 그 격차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게 이제 나노를 수를 계속 줄이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오니까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3나노 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기가 기술적으로 더 힘들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실적 같은 것도 보면은 원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적자가 날 때도 여기는 흑자가 나고 다른 애도 5% 벌 때 삼성전자가 30% 40% 버는 이제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고요. 좀 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좀 돌파구가 좀 이제 절실히 좀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 해서 2020년대까지 쭉 상승할 때 중간 중간에 새로운 반도체의 이제 그 수요처 가 계속해서 새로 생겼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뭐 노트북 하다가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하다가 중간에 이제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면서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반도체를 대거 많이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모바일 혁명을 발생하면서 이제 모바일 쪽에서 사업하는 애들이 이제 이 데이터 처리하는 그런 이제 서버 수요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 바턴을 이어받아야 될 게 대표적으로 이제 AI라든지 그 다음에 AR, VR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건이 이제 그 후속 수요처로 대두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계에 봉착해 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지금 2차 전지는 2035년까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게 법적으로 딱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반도체를 팔고 2차 전지를 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2차 전지를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배터리 아저씨라는 닉네임이 붙으셨는데 지금 외국인이 참 많이 사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을. 일단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 자랑부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싫어요. 싫으셔도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장표 보시면 이제 요게 12월 그때 15일인가 제가 이제 나와서 최근 2차 전지는 왜 떨어지나 하고 제가 이제 그때 물어보셔갖고 말씀드렸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원래 주식은 그런 거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싸게 살 기회를 주려고, 그 다음에 이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당신이 그 회사를 믿는 게 진짜인가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됐냐 한번 보면, 예,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8종목 12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뭐 LG엔솔이 49만 8,500원 뭐 쭉 있었는데, 지금 2월 8일까지 기준해서 보면은 LG엔솔이 9.5%, SK이노베이션만 마이너스고요.
에코프로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44.7%에서 진짜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예, 예. 추천주 평균이 13.2%.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3.5% 올랐으니까 제가 역시 또 한 10% 정도 이긴 거죠. 제 말이 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또 제가 알려드려야지. 굳이 본인 입으로 직접 강조를 안 하시고. 됩니다. 이건 자랑은 제 자랑은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랑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8.15 모니터 처음 출연한 게 8월 5일인가 이제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오면서 한번 봤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달라갖고 옛날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못하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뭐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소심하시다. 아니 소심한 내가 아닙니다. 한 말에 대해서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기억한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8월 5일 날 보니까 그때 방송이 그 자원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두 종목을 봐야 된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를 처음 말씀드렸더라고요. 그 에코프로가 그때 당시에 11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또 올라갔고 지금 19만 원이거든요.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의욕상실. 네. 그래요. 참 질문은 그게 아니었죠. 아니. 그래서 이제 본인 입으로 이제 자랑하셨으니까 제가 예. 훈훈하게 마무리해드려야지.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됐고. 예. 조금 더 나아가서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왜 예. 오를 거라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신 분들이 참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좀 더 강성 주주들을 예. 네, 키울 수 있었던 거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배터리 아저씨라는 애칭이 생기신 거니까 예, 맞습니다. 좋아하시고 많은 예. 분들이. 예. 네, 그 훈훈하게. 외국인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매수 들어오는 거는 이제 제 관심이 바뀌었어요. 딴 질문할래요. 예. 딴 거 하십시오. 예, 딴 거 네, 하십시오. 외국인도 좋게 보는 거겠죠. 그게 이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여의도나 뭐 대형 프로 같은 데서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한 지금 뭐랄까 사심과 편견이 지금 여의도를 가득 지금 이제 그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고 네. 지금 이제 예약 판매 절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경제 경영 서적으로 해서 이제 S24 기준에서 지금 5위입니다. 예, 2월 20일 날 나오고요. 거기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뭐 그거 한번 왜 스스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이거 무슨 AI 같아 우리. 네. 예. 그때 8월 달에 제가 그때 방송 제가 부탁드려 갖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IRA 법안 통과돼서 사실은 2차 전지를 위한 법안이에요. 중국이 2차 전지 산업 이제 그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건들이 특히 2차 전지 CATL이 미국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안이 IRA 법안이거든요. 이제 그 취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때 나왔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여의도에서는 사심과 편견에 가득 차 있어갖고 태양광 풍력 같은 거는 IRA 법안에 이제 혜택을 받지만 우리 그 2차 전지는 IRA 법안에 혜택을 못 받을 거다. 광물 이런 거 너무 좀 복잡하고 까다롭고 해서 막 그런 얘기가 팽배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의도가 지금 차이나 2차 전지 ETF 같은 걸 많이 팔아놓으니까 이제 차이나 2차 전지 ETF를 많이 팔아놓은 상태에서 중국이 미국 시장에 진출 못한다고 하면 그건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자꾸 꼬고 엄연한 사실을 이제 왜곡해서 자꾸 이제 이 투자자들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왜 들어오냐면 유럽의 CRMA 법안이라고 이제 3월 달에 통과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 CRMA 법안이 취지가 똑같아요. IRA 법안처럼 CATL이나 이제 중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 목적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오늘 그 서지영 대표님이 이제 기사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은 미국하고 EU가 핵심 광물 클럽 창설을 해서 이 핵심 광물 클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미국하고 유럽 그다음에 뭐 FTA 체계 국가라든지 동맹 국가 그 안에서만 배터리 관련된 이제 소재, 부품, 광물 같은 것들이 조달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중국은 여기서 배제되기 때문에 중국 이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도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제 이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IRA 법안 통과되고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그 여의도에서 이제 이게 2차 전지 우리 혜택 없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강력하게 공배도 치고 할 때 그때 외국인들이 60일 연속 순매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2차 전지가 오른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제 미래에셋 같은 데서 차이나 2차전지 ETF를 강력하게 마케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 보면은 그 미래에셋 그 차이나 2차전지 ETF 광고가 뜨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 유럽에서 지금 CRMA 법안이 통과돼 갖고 거기서 중국 애들이 배제가 되니까 이 차이나 2차전지 ETF를 지금 팔아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 나오는 얘기가 CRMA 법안 통과되면은 유럽에서 이제 영내에서 자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유럽에는 자원이 없으니까 폐배터리 사업이 이제 그 부각이 될 거다 해서 요새 뭐 성일 하이텍 이런 걸 좀 미는 분위기잖아요. 그 심각한 이거는 사실의 왜곡이고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여튼 요거는 우리 저 박순혁 이사님의 예. 개인 의견이시니까. 예. 아니요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개인 의견이시라고.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 예. 근데 서재영 대표님도 지난번 나오셔서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예. 뭐냐면 서구,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예. 중국하고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 그와 똑같은 경쟁 산업을 갖고 있는 한국을 밀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서방의 어떤 예, 예, 예. 네, 성장이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중국의 불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만들어졌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상당한 네, 기대를 하신다. 예, 예, 예. 이런 의견을 주시긴 했어요. 예, 예.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는 IRA 법안 예. 이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 어떤 소재가 들어가 있는 핵심 소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용 못하게, 그러니까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그럴 경우에 안 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불이익을 주는. 예, 예. 그게 이제 큰 이슈였는데 예. 유럽도 지금 유럽의 IRA라는 어떤 법안을 만들고 예, 있는 예. 와중에 CRMA 법. 그게 CRAM, 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입니다. 예. CRMA. 예,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예. 소재 똑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중국산 겁니다. 소재 혹은 그 광물. 원료가 들어가 예, 예, 있는 예. 그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역시 보조금 보조금 주지 않는. 안 예, 주는. 예, 예. 네. 그러니까 예.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중국산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보조금 못 받으면 진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한국산은 여기에 대한 반대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계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두 회사가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거든요. 에코프로 쪽으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미친 듯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영향입니다, 지금. 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에코프로와 관련해서는 또 에코 머티리얼즈인가요? 뭐 하여튼 그 예, 예. 계열사 예. 상장, 신규 상장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우리 박 이사님은 더 나아가서 예. 그러한 시장의 재편, 유럽도 중국산을 배제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가는 예. 여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택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에 저기 매수세가 거의 뭐 하루에 뭐 1,000억 단위로 막 사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그 영향이거든요, 지금. 네, 예. 그렇군요. 분석을 제대로 해줘야죠. 근데 에코프로에 비하면은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움직임은 좀 무겁긴 해요. 물론 대형주니까 그렇긴 한데 예, 예. 왜 뭐 또 딴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니 그때 두 개를 같이 해주면 두 개가 다 좋아야지. 포스코홀딩스도 꽤 올랐습니다. 예. 네. 하여튼 포스코홀딩스 좀 더 안정적으로 최근에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그 회장 연임 관련해 갖고 네. 좀 이제 잡음이 있는 걸로 아마 이제 그런 영향이 좀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하여튼 이러한 시각으로 지금의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의 급등을 좀 지켜본다, 예.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사실 근데 이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테슬라가 급락할 때가 우리도 다 안 좋았고 예. 테슬라가 반전이 되면서 지금 우리 시장도 좋아지는 거 같거든요. 예, 예, 2차 전지 다 관련돼서 예. 결국은 이 테슬라에게 달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이제 펀더멘탈하고 이제 뭐 그다음 기타 심리적인 요인하고 이제 같이 작용하는 거니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요인은 이제 펀더멘탈 쪽으로 보면은 틀린 얘기고 네.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이제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그 테슬라하고 한국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좀 디커플링 되는 쪽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전기차 쪽에서 차지하는 그 마켓 쉐어가 되게 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이 시장에 하나 둘씩 진출을 하면서 이제 마켓 쉐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130만 대를 팔았고 전 세계 이제 전기차 시장이 한 800만 대 정도 팔린 거니까 지금은 한 17%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선이니까 그게 이제 올해 또 줄 거고 내년에 또 줄 거고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관련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배터리 아저씨 여의도에 화났다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화나셨어. 예. 오늘 좀 여의도만 들어오면 다 화나시는 것 같아. 오늘 화한 내용가 있습니다. 네. 예.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의도에서 자꾸 그 테슬라가 안 팔리니까 2차전 산업 이기고 우리 한국의 K 배터리 안 팔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다 틀린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틀린 얘기가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4,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거든요. 네. 그 얘기인즉슨 테슬라가 차가 잘 안 팔리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판매에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제가 12월 달 그 방송에서 디테일을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은 있죠. 일회성 비용 같은 것들 때문에 좀 줄었는데 매출액은 원래 1조 8천억 정도 이제 컨센서스였는데 실제 그 실적치는 1조 9천억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안 팔린다고 해서 한국의 2차 전지가 안 팔리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니까 앞으로는 좀 관계가 좀 끊어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테슬라가 어려워졌을 때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을 때 나왔던 전기차의 수요가 이제 점점 둔화되고 있다. 예. 이거는 이제 끝난 것이다. 예, 예. 이 가격 할인하면서 드러난 이 수요, 대기 수요에 대한 가능성.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도 테슬라만 안 팔렸던 거고 다른 데는 잘 팔리고 있었다. 다른 전기차는 다 잘 팔렸었던 거고요. 네. 자료가 있나? 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이용욱 하나투자증권의 이용욱 애널리스트 이제 보고서인데 최근에 나온 거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는 기우였다는 거. 이때 얘기가 한참 나왔었던 게 이제 특히 유럽에서 그 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그게 전기 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테슬라와 같이 맞물려서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12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이게 BB 판매량이 YOY 38% 증가한 걸로 여기 38% 지금 증가한 걸로 나오고 증가율이 유럽이 39%가 나왔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잘 팔리고 있고 판매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시사점 보시면은 특히 우려가 가장 심한 유럽 지역 판매량 성장률이 10월 플러스 10%, 11월 플러스 20%, 12월 플러스 40% 수준까지 회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안 팔린다는 얘기, 테슬라가 안 팔리는 거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 얘기가 그때도 거짓말이었고 이제 그 거짓말인 게 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소위 치킨 게임 서로 예. 이제 시장을 넓히거나 예, 예. 아니면 재고를 털기 위해서 예. 가격이나 경쟁을 하게 되면은 출혈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관련된 소재 업체나 배터리 업체들로 인하에 대한 이런 그 압박이 완성차 업체, 전기차 예, 예. 업체에서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 소설가 하면 안 되죠. 분석을 해야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럴 것이다지 실제 팩트는 그게 예, 아닌데. 그 데이터로 이제 계속 확인을 하면서 내가 이제 썼던 소설이 이제 실제로 부합하는지 계속 데이터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소설만 써놓고 검증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치킨 게임 말씀하셨는데 치킨 게임의 원조는 반도체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제가 산업을 봤었으니까 거기는 이제 이 그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항상 30% 40%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싸게 팔면 도시바나 이런 애들은 따라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동질적인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는 제품이 동질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델 Y, 모델 3는 이제 각각의 세그멘테이션이 있는데 그 세그멘테이션에 이제 관련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경쟁 관계니까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는 거에 영향을 받겠지만 그 세그멘트 말고 다른 세그멘트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Y하고 이제 세그멘트가 겹치는 모델이 뭐냐면은 포드의 마키입니다. 마2. 그거는 이제 당연히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이 겹치니까 모델 Y의 가격 인하에 따라 갖고 포드 마키는 가격을 인하를 한 거고, GM이 요번에 이제 실적 되게 좋게 발표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기자들이 물어봐서 마찬가지로 네. 얘기했었어요. 볼트는 뭘 팔고 있냐면은 볼트 EV, 볼트 EUV를 팔고 있는데 네. 그거는 세그멘테이션이 모델 3나 모델 Y보다 이제 더 작은 소형입니다. 이제 세그멘트로 보면은 세그멘트 B 세그멘트인데 그 세그멘트는 겹치지가 않으니까 GM은 우리는 가격 인하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해 주로 미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 배터리가 주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픽업 트럭이니까 픽업 트럭하고 모델 3, 모델 Y는 전혀 경쟁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 인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격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으려면 걔가 이제 갑의 위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는 갑의 위치가 아닙니다. 을의 위치입니다. 예, 우리한테 배터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가기 위해 갖고 이제 그 줄 서 있는 상태라서 함부로 가격 깎아달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기사떼기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이냐? 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이유를 하나 그게 얘기하시면.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수주 산업 베이스로 다 움직이니까 이제 배터리는 지금 34개월 뒤에까지 팔릴 게 이미 다 이제 매드가 다 끝나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그 보도가 있었냐면은 그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포스코 케미칼이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삼성 SDI로부터 40조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양극재 공급 계약을. 그게 바인딩 계약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뭐 불황이든 이제 뭐 사람들이 갑자기 전기차 타기 싫어지고 다 내연기관차 타고 다니든 어쨌든 간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매년 6만 톤, 이제 평균 6만 톤의 양극재를 무조건 사가야 되는 거예요. 32년 거를 미리 사가는 계약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이제 좀 물건이 귀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입도 선명해 놓지 않으면 사업이 전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 양극재가 그렇고 삼성 SDI가 그런 식으로 양극재를 사는데 SDI도 당연히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게 아마 스텔란티스 쪽에 들어가는 물량인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 스텔란티스 입장에서도 10년치를 미리 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가격을 이제 깎아달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 우리 한국의 배터리주, 2차 전지 소재주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을 수밖에 없다. 예. 네, 이렇게 지금 그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그 내막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생각은 할 수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라고 하면 취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 생각을 쓰는 거는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소설가예요. 알겠습니다. 예. 맨날 여의도 욕하시니까 전화를 안 하지. 네. 전화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얘기합니다. 전화하면 버럭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왜 이제 전화했냐고.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친절하게. 친절합니다, 저는. 네, 여의도 애널리스트 분들, 예. 네, 우리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이사님, 네, 자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